미국 정부 트럼프가 발표한 갑작스러운 결정에 수천 명의 부모들이 절망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쇼핑몰에선 사재기가 열을 올렸고 마지막 남은 제품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있었습니다. 작고 후진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의 제품이 미국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국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워커입니다. 저는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35살 교사예요. 정말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10살인 이든과 7살인 케이틀린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모두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의사들은 이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습진이라고 알고 있죠.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고 때로는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해요. 아프고 창피하고 고치기도 정말 어려운 병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의사가 처방해준 특별한 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이 크림들은 비싸기도 하고 효과도 그리 좋지 않았죠. 이든이의 등은 항상 빨갛고 가려운 상태였어요. 밤에는 잠을 자는 대신 긁는 소리가 들리곤 했고 아침이면 베개에 피 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케이틀린의 팔은 너무 심해서 티셔츠를 입을 때마다 옷감이 아픈 피부에 닿아 울곤 했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쳐다보지 않게 팔을 숨기고 있었죠. 저도 목과 다리 뒤쪽에 습진이 있었어요. 예쁜 블라우스나 화장도 할 수 없었어요. 피부가 더 나빠지니까요. 수년간 정말 많은 크림과 약을 써봤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없었어요. 제 남편 마크는 좋은 사람이지만 돈 문제로 많이 걱정하곤 했어요. 그는 금융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실용적이길 좋아했죠. 깔끔한 갈색 머리에 진지한 녹색 눈을 가졌고 항상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지난주 그는 우리 은행 계좌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에밀리, 올해만 피부 치료에 거의 $2,000나 썼어.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순 없어.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다른 엄마의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그녀는 제 아이들처럼 피부 문제가 있던 딸에 대해 썼는데 이제 그 아이의 피부가 한국에서 온 크림 덕분에 완전히 나아졌다고 했어요.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도 올렸는데 정말 놀라운 차이였어요.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고쳤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은 아마 싸거나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TV 프로그램은 그냥 유치한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전후 사진들이 계속 제 마음을 끌고 있었어요. 이 크림이 정말 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이 가려움과 울음을 멈출 수 있다면, 보통 옷을 입고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마크는 또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는 치료제에 돈을 쓴다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링크를 클릭하고 크림을 주문할 수 있는 한국 웹사이트를 찾았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미국으로 배송하는 비용도 비쌌어요. 총 비용을 보고 움찔했지만 그래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 이메일이 재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도 또 실망만 하게 되지 않길.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이든은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여전히 옆구리를 긁고 있었어요. 케이틀린은 이불을 걷어차서 의사의 크림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다리에 빨간 반점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크림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시도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늦은 밤의 구매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피부만이 아니라요. 크림을 주문하고 2주 후 작은 소포가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상자에는 한국어가 가득 적혀 있었고 옆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걸 열 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파란색 뚜껑이 달린 단순한 흰색 통이 들어있었죠. 사용 설명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영어 단어는 몇 개만 있었어요. 그날 밤 이든과 케이틀린을 욕조 가장자리에 앉혔어요. 크림통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이게 너희 피부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바다 건너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거야. 아플까요? 케이틀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두려워하는 건 당연했어요. 전에도 많은 크림이 그녀의 민감한 피부를 따갑게 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발라보고 어떤지 보자. 먼저 이든의 등에 크림을 조금 발랐어요. 습진이 가장 심한 부분이었거든요. 크림은 하얗고 부드러웠고 가볍고 깨끗한 향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케이틀린의 팔에도 발랐죠. 둘 다 평소처럼 따끔거리는 느낌이 올 거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느낌이 시원해요. 이든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빨간 반점 부위에 크림을 모두 발라줬어요. 그리고 항상 가려웠던 제 목 부분에도 발랐죠. 우리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전에도 너무 많은 치료법이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든이 잠자면서 긁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침묵이 놀라워 아이들을 여러 번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로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저는 서둘러 이든의 등을 확인했어요. 빨갛던 부분이 옅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좋아졌어요. 케이틀린의 팔도 덜 화나 보이고 부기가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엄마, 가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너무 크게 말하면 이 마법이 깨질까봐 그러는 것 같았죠. 그 후 몇 일 동안 계속 크림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피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이든은 긁지 않고도 티셔츠를 입을 수 있었어요. 2주 후에는 케이틀린이 학교에서 팔을 숨기지 않게 됐죠. 남편 마크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정말 아이들 피부가 좋아지고 있네. 어느 날 밤 이든의 등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물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는 크림통을 집어들고 한국어로 된 성분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컴퓨터로 한국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든은 밤새 잠을 자기 시작했고 케이틀린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친구가 그녀의 예쁜 팔을 칭찬해줘서 웃으며 집에 돌아왔어요. 제 목도 깨끗해져서 다시 목걸이를 할 수 있게 됐죠. 마크는 어느 저녁에 실크 블라우스를 사와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제 이런 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가 말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수 있는 예쁜 상의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 화장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우리의 기적의 크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제가 크림을 주문했던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끔찍하게도 거의 모든 제품에 품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많은 부모들도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날 오후 지역 쇼핑몰로 운전해 갔어요. 한국 뷰티 제품이 있던 작은 코너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말하길 사람들이 뉴스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다 사갔다고 했어요. 빈 선반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가슴에서 공포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집에는 한 통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다시 매일 밤 긁고 울게 될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시나요? 돌아보니 친절한 갈색 눈과 노트북을 손에 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약간 작은 키에 짧은 검은 머리와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시애틀 크로니클 신문사의 제임스 카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제품들과 새로운 관세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혹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제임스에게서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단순히 빠른 기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고통, 한국 크림을 발견한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제임스는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킨케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정부 결정이 실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거죠. 기사용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제임스가 떠난 후 우리의 대화를 생각하며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에 신문에 실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가족들이 그걸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임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신문 기사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문을 열어주게 될 거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정말 거대했어요. 그렇게 오래 비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12시간을 바다 위로 날아갔어요. 제임스는 제 옆에 앉아서 여행에 관한 메모를 노트북에 치고 있었어요. 그는 여행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걱정 때문에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실수면 어떡하죠? 한국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어떡하죠? 회사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어떡하죠?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는데 반짝이는 유리와 철강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뭔가 다른 걸 기대했어요. 덜 인상적인 무언가를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킨케어 회사에서 온 안내원 민지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저를 바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하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의 스킨케어 전통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공항에서의 드라이브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은 높은 건물과 밝은 간판이 있는 크고 분주한 도시였어요. 여러 면에서 시애틀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죠. 사람들은 깨끗한 인도를 따라 서두르고 있었어요. 거리는 붐비지만 질서정연했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1시간 후 우리는 대도시를 뒤로하고 떠났어요. 민지는 공장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골은 초록 언덕과 깔끔한 농경지가 있어 아름다웠어요. 구불구불한 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이 풍경 속에 점점이 박혀 있었죠. 평화롭고 동시에 고풍스러워 보였어요. 공장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연기와 기계가 있는 크고 시끄러운 건물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흰색 건물이었어요. 전혀 크지 않았죠. 안에서는 흰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깨끗한 작업대에서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연구실이었는데 거기서 이수진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똑똑해 보이는 눈과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작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통역을 해주는 민지를 통해 말했어요. 저희는 옛 지식과 새로운 과학을 결합하고 있어요. 이 박사님이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담긴 유리 용기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약초들은 한국에서 2000년 동안 피부 치유에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 박사님은 크림의 각 배치를 순도와 안전성을 위해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보여줬어요.
그녀는 크림에 필요한 특별한 식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했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여러 번 확인되고 있었어요. 다른 방에서는 작업자들이 각 크림통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채우고 봉인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라는 여성은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고 해요. 그녀의 손은 빠르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며 각 통을 승인하기 전에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민지를 통해 저에게 말했어요. 고객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통증 없이 잠들 수 있다고 알려줄 때 그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저는 이든과 케이틀린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에 기울인 정성 덕분에 아이들의 피부가 치유되고 있었던 것을 말이에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 나라, 이 사람들, 그들의 제품에 대해 저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점심으로 민지는 우리를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의 방석에 앉았어요. 음식은 제가 미국에서 시도해본 아시아 음식과 전혀 달랐어요. 일부는 절인 것, 일부는 매운 것 등 다양한 채소가 담긴 작은 접시가 많았어요. 메인 요리는 붉은 국물에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부글부글 끓는 찌개였어요. 이것은 김치찌개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찌개죠. 첫 숟가락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번 더 먹고 나니 그 매운맛 아래에 있는 복잡한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에 먹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지만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제임스는 열심히 모든 것을 먹으며 각 요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크와 아이들에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든과 케이틀린은 화면 가까이에 모여 한국에 대한 흥분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마크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니 기뻐 보였어요. 실제로 어때? 아이들이 자러 간 후에 그가 물었어요. 마크,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 인정했어요. 이건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값싼 사업체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진지한 과학자들이고 신중한 작업자들이야. 수천 년 된 전통과 현대 연구를 결합하고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나라와 문화를 얼마나 쉽게 무시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다른 것들 중에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 아이들, 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이 박사님은 우리를 전통 약재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냄새가 놀라웠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흙냄새가 나고 톡 쏘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나무 서랍에는 다양한 약초와 뿌리가 담겨 있었어요. 부드러운 손을 가진 노인은 할아버지의 것이었던 돌절구를 사용해 특별한 잎을 가루로 갈아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8대에 걸쳐 한약 전문가였어요. 민지가 통역했어요. 지식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 내려왔죠. 매끄러운 돌절구를 만지며 역사와 전통과의 연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유산이고 가족이고 시간을 통해 전해진 지식이었어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이야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지 스킨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자연에 대한 존중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들여보기 전까지 다른 문화를 오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날 오후, 저는 이 박사님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제 가족을 도운 크림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왜 미국 약은 효과가 없었는데 이건 효과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민지가 그녀의 대답을 통역하는 동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양 의학은 종종 증상만 치료해요. 우리의 접근법은 전체 사람, 피부의 균형을 치료하죠. 단지 가려움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이 박사님은 제 아이들을 위한 크림과 영어로 된 성분, 정보가 담긴 특별한 상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녀는 또한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었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녀가 민지를 통해 말했어요. 우리 제품이 당신 가족을 도왔다니 기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저는 창문을 통해 아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스킨크림에 대해 배우러 한국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대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를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시애틀로 돌아오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회색 하늘과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여행 가방 안에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 샘플들, 영어로 된 연구 논문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답니다. 바로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마크와 아이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드는 엄마 환영해요. 라고 쓰인 알록달록한 팻말을 들고 있었고 케이틀린은 달려와서 저를 안았는데 그녀의 팔이 제 팔에 닿을 때 부드럽고 건강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마크도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는 보통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잘 웃지 않거든요. 그날 밤 여행 가방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과 선물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드는 제가 가져온 전통 한국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케이틀린은 한복을 입은 부드러운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마크는 제가 공장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 제품들을 만드는데 기울이는 정성이 정말 놀라워.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전통, 과학, 그리고 자부심이 모두 섞여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제임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의 기사가 그날 시애틀 크로니클에 실린다고 했죠. 그는 우리의 한국 여행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단지 스킨케어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 무역 결정이 실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제임스의 기사에 바로 반응했어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다른 부모들의 메시지가 가득 차고 있었죠. 일부는 한국 제품으로 릴리프를 찾았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피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K뷰티 협동조합이라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단체 구매를 조직할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부모 그룹으로 시작했는데 빠르게 성장해서 곧 2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답니다. 마크는 놀랍게도 우리 그룹 구매의 재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주문을 추적하고 최적의 배송 방법을 계산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있었죠. 그의 세심한 계획 덕분에 모두가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 그가 그룹 재정을 다루고 있을 때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결과를 믿어. 그가 간단히 말하며 긁지 않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이든과 반팔 드레스를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춤추고 있는 케이틀린을 가리켰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꿨어요. 단순히 장소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대신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국가들이 어떻게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지 탐구했고요. 저는 제 학생들이 제가 그랬던 것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연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한 메시지에서 그녀는 제 이야기가 그녀의 회사가 미국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썼어요. 그들은 제품 뒤에 있는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영어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었죠. 한국 여행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한국 마켓이 문을 열었거든요. 주인인 김 씨 아주머니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가게에 들여놓았어요. 그녀는 우리 그룹이 이 지역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해주었어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어느 저녁 이든이 친구에게 그의 특별한 크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거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거기에 가서 이걸 만드는 과학자들을 만났어. 그들은 한국 의사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식물들을 사용한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크림을 바르면서 거울 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성은 더 이상 그저 선생님이나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고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마크가 욕실로 들어와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협동조합 회원들이 다음 달 한국 문화 행사에서 당신이 리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대. 그가 말했어요. 아무도 당신보다 잘할 수 없다고 하더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온 수수께끼 같은 크림을 절박한 마음으로 주문했던 그 밤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결정 하나가 전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우리 창밖에서는 시애틀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우리 집이 더 큰 세계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치유가 단지 우리 피부에 바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에서 오는 세상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